안녕하십니까. 송진호내과 송진호 원장입니다. 제 소개를 강의 이전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학병원에서 10년, 그리고 50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15년, 그리고 개원에서 한 4년 해서 총 30년 동안 의사생활을 한 내과 전문의이며 심장 전문의입니다. 심장 전문의가 생각하는 언택트 시대의 심혈관과 콜레스테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한 50분간 간략하게 또 재밌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전문의가 생각을 할 때 많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이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고지혈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발표되어 있는 심장 혈관 세계 사망 1위는 바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월드 넘버 1 킬러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듯이 이 심혈관 질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코로나 팬데믹에서 그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코로나19 환자 중 심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평균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장 치사율이 높아서 10.5%에 해당하고 그 뒤로 이제 당뇨병, 만성 호흡기 질환, 고혈압, 암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고혈압이 더 큰 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기저질환이 생기게 되는 이제 백그라운드, 그 환경은 과연 또 어떤 이제 시발점에서 될까 하는 것은 바로 비만입니다. 이 비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체육관에도 갈 수가 없으니 집에서 가능한 한 간단하게 운동해라. 그리고 이제 또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잘 먹어야 그 면역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잘 먹어야 된다. 안 그래도 잘 먹고 있는데 잘 먹어야 된다 하니까 운동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살이 더 찌게 되는 이런 이제 전부 다 이 비만이 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 심혈관 질환, 지방간, 고지혈증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안 움직이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오는 비만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런 기저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리고 뇌졸중 이런 병들이 있을 때 코로나에 잘 걸리느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량 부족이라든지 과식으로 인한 문제가 이제 바로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것을 현재 설명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는 여러분들 이 그림은 너무나도 자주 보시고 많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의 점막이라든지 그리고 폐포로 들어올 때 그 게이트가 있어요. 그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가 ACE2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이 수용체가 이제 담배를 한다거나 혈압이 높거나 그리고 이제 뇌졸중이 있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ACE2가 문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어서 코로나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관문 역할을 크게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사회적으로 동부구치소의 서울에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걸려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기저질환이 있고 없고 그 기저질환은 항상 ACE2라는 이런 수용체 게이트가 많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뇌졸중, 당뇨, 담배 연기 같은 것이 이제 수용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담배도 끊어야 되고 이제 뇌졸중을 유발하는 그 핵심적인 것이 이제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심혈관 위험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방할 것인가가 오늘의 이제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관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심혈관계 질환은 우리 전 세계 이제 아시아는 50%를 차지하는데 심근경색, 뇌졸중, 이 4년 내에 이제 이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오면 4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30%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뇌졸중 생존자 3명 중 2명은 마비가 오고 실명이 와서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래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있죠.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요양원에 가는데, 요양원에서 요번에 이제 많은 집단 감염이 와서 마지막 노후를 불행하게 사시는 이웃들을 우리가 많이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한 분이 우리 가족 중에 있으면 저축이라든지 소비, 투자가 위축이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 환자가 증가가 되면 노동 인구가 감소가 되고 고령화 인구가 점차 더 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 노인 장기 요양 진단서를 많이 이제 끊으러 옵니다. 그래서 보면 국가에서 이 돌봐주는 이제 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많이 이제 구청에서 먼저 와서 그분의 상태를 보시고 이제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와서 이제 의학적으로 해드리는데, 굉장히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많은 분들을 다 이 비용을 누가 다 되지라고 어떨 때는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오늘 강의를 듣는 분들의 세금으로서 그것을 다 충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부양할 또 생산 가능 인구도 역시 이제 이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못 하고 이제 계속 누워만 가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차츰차츰 더 늘어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2015년도에는 8명, 그리고 2030년도에는 5명으로 감소가 되는 이 악순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은 2차 예방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늘 강의의 어떤 핵심은 이제 1차 예방과 2차 예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두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1차 예방이라는 것은 한 번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앓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걸 앓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예방하는 것을 1차 예방이라고 그러고, 2차 예방이라는 것은 한번 스텐트라든지 심근경색이 와서 쓰러지고 나서 이런 시술을 받았던 이런 분들이 다시 재협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2차 예방이고, 그리고 뇌졸중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2차 예방인데요. 그 2차 예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테틴을 치료받는 아시아 심혈관 질환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초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스타틴으로 치료를 해도 여기에서 이제 목표가 70 미만으로 LDL 콜레스테롤이 가야 되는데, 이게 조절에 실패한 환자가 한 65%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을 경험한 환자의 절반 이상은 심혈관계 질환의 이제 재발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운동도 못하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라는 이런 또 생각 때문에 거기서 오는 비만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대사 질환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면역력이 이제 저하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에 의해서 코비드 감염이 이제 많이 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완벽한 치료는 필요하죠. 이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은 혈압,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필요하지만 완벽한 치료 이전에 작은 예방이 더욱더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산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운동, 생활습관, 식습관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30세 이상 성인이 이 이상지혈증, 다시 말해서 이상지혈증을 이렇게 이제 제목에다가 넣어놨는데요. 30세 이상 성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거나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을 경우, 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를 이제 이상지혈증이라는데,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들이 반이 이게 이상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찾는 것보다는 여기에 우리 인구의 거의 30세 이상의 반 이상이 지금 자기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스테틴을 복용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에서 가장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어떤 환자들,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내원 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 한 6개월 사이에 보면 당뇨나 고지혈증 모두 700명 정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제 당뇨나 고지혈증을 이제 인식을 하고 걱정이 되어서 내원하는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핵심 주제가 이제 고지혈증하고 당뇨인데요. 이 내 몸속에 이제 기름과의 전쟁을 하려면 이 기름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적군을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뭐길래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심장 전문의가 보는 이 고지혈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잉여 콜레스테롤이 이제 쌓여서 그것이 이제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것이 염증과 아울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혈관을 막히게 되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이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막을 형성하고 그리고 남자를 남자답게 여자를 여자답게 하는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주 원료가 되고 그리고 요즘 뜨는 비타민 있죠. 면역 비타민 D를 만드는데 아주 필요한 물질이 이제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성지방이 뭔가? 중성지방이라는 말들이 사실은 좀 어렵죠. 저번에도 이제 그 검진을 하고 나서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여성인데 왜 여성지방이 안 높고 중성지방이 높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런 이제 여성과 남성 뭐 중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유기화학 구조식에 의해서 이제 그 전하를 갖다가 이제 띄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한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이제 중성지방이라기보다는 저장지방이라는 단어를 저는 즐겨 씁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과 함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혈중 지방 성분인데 이것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이 거전날 금식 상황이나 그리고 또 며칠 전부터 운동을 좀 한다거나 하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콜레스테롤은 기름 성분의 일종으로서 이제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량과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높으면은 어떤 형태든 낮출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성지방이라는 것은 보면 음식에서 얻은 당과 지방산의 합성을 이제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잉 에너지가 간과 내장에 이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잉된 양이 이제 혈액으로 이동해서 고지혈증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빙하기의 혹한 시절을 거치고 그것을 이제 견뎌왔던 이 종족의 후예들입니다. 그 맘모스 같은 빙하기에 이제 죽어 있는 시체를 보면은 이 고대 이제 인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발견할 때까지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 과잉한 내용은 이제 이 중성지방으로 간에 저장을 하거나 복부에 저장을 해서 혹한 상황을 대비하는 하나의 저장 에너지로서 이제 작용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에너지 과잉 시대이기 때문에 저것을 이제 너무 많은 양이 이제 있음으로써 저게 이제 우리의 몸을 이렇게 혈관을 막히는 이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지방이 자기가 이제 높았을 때 이런 유형군을 자기가 한번 진단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배가 이렇게 보면 서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집어보면은 뱃살이 이게 만져지면서 배둘레에 이제 햄이 있는 사람들 복부 비만이죠. 그리고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중성지방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소성은 육류도 먹지도 안 하고 술도 먹지 않는데 왜 중성지방도 높고 콜레스테롤이 높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소성은 하면 안 되고 대사님께서는 젊을 때 탁발보시 하시면서 두루 섭렵하시다가 이것이 이제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60이 넘자 고령에다가 면벽자선하여 운동을 안 하고 이제 활동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스님이 이제 큰 스님으로서 이제 많은 분들이 칭견하러 보살님하고 처사님이 오셨을 때 이 떡이라든지 육아라든지 탄수화물의 어떤 사천 음식을 내었을 때 우리나라 예법상 이제 뭐 어른들이 안 드시면은 안 드시기 때문에 스님 한 점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신 분들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 팀이 또 오시면은 또 스님 한 점 드시고 이렇게 이제 한 10팀이 오시면 식간기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4,4,12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에 의해서 스님들이 굉장히 보면 절에 가면은 달마대사님처럼 배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는가를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이 좋지 못한 삼겹살 등 이런 포화지방산들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이것을 자주 섭취한다거나 술을 즐겨 먹으면 고중성지방 혈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 관리의 중요성은 혈관에 적이면서 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어떤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과는 이런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무조건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그러니까 좌측에 보이는 것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LDL 콜레스테롤이 적지만 중성지방이 오히려 높은 오른쪽이 더 이제 이 작은 소입자 콜레스테롤 숫자가 많아지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분들의 그 환경이 뭐냐면 당뇨 환자들이 그렇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인슐린이 자꾸 이제 많은 용량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지만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인슐린이 높아져 있는 고인슐린 혈증이 인슐린이 높아지면은 많이 배워서 아실 겁니다. 이 인슐린은 비만 호르몬이고 저장 호르몬이라. 그래서 무엇을 저장하느냐? 중성지방을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성지방이 저장이 돼 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아도 그것이 동맥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면 이제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죠. HDL 콜레스테롤은 이제 혈관의 청소부라고 하는데 이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많죠. 그런데 좋은 사람이 적어도 문제가 역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나쁜 사람이 많아서 망한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좋은 사람이 적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듯이 이 HDL 콜레스테롤은 의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을 이제 청소하는 콜레스테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방이 많아지면은 우리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요즘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사이토카인 스톰 이래가지고 코비드-19 감염을 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이 지방세포에서 아디포넥틴이라는 것이 이제 자꾸 나옵니다. 지방세포가 커지면 그것이 이제 자꾸 염증을 일으켜서 이 염증과 이 잉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게 동맥경화를 유발한다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염증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의 이 함유량을 저장되지 않도록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위험 신호 자가 체크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증세가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고 하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아프다. 이것은 이제 다리 쪽에 혈관에 동맥경화 봤을 때 그렇고요. 발꿈치가 부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보면 통풍 같은 거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고 식이섬유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야식을 즐긴다. 그리고 초콜릿이나 케이크 등 간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다.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수면 부족이다. 그 다음에 운동을 잘 못한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다. 그리고 가끔 어지럽다. 이런 증세가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을 수 있다라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한번 건강검진이나 혈액을 한번 체열해서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스테틴을 쓰는데요. 저도 이제 심장 전문의로서 스테틴을 씁니다. 많지 않지만 이런 세 부류는 반드시 스테틴을 써야지 이것을 스테틴을 끊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천년의 어떤 내추럴한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빼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세 이상 50% 인구가 아직은 스테틴을 먹지 않는 이 엄청난 우리의 어떤 가족과 이웃에게 설명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틴은 위험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 세 가지. 첫째는 이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했던 사람은 스테틴을 끊고 우리가 하는 것을 쓰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스테틴을 그런 분들도 저희가 처방할 때 시기를 조심해라,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라라는 이야기를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간이나 콩팥이 나쁘지 않는 한은 오늘 말씀드릴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하면 스테틴을 고용량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틴의 용량을 상향 조정 안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병용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뇌졸중이 와서 스테틴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도 스테틴을 끊고 이걸로 바꾸라고 하기보다는 스테틴을 쓰면서 간이나 콩팥이 나쁘지 않으면은 식이섬유의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스테틴을 정량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뇨가 너무 심해서 합병증이 와서 심장 근육이라든지 심장 혈관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분들 또 역시 이제 그 스테틴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끊으라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저용량으로 쓰시고 이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식이섬유를 같이 쓰면은 고용량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꼭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젊은이들이 단순한 고지혈증만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때로는 이제 근육통, 인지 기능 장애도 이제 오래 쓰면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당뇨병이죠. 우리가 당뇨가 생길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 했는데, 이걸 쓰는 분들의 한 40% 이상에서는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기능 장애가 이제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의학자들이 개발한 약제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던 약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스피린이고, 하나는 항생제고, 세 번째가 스테틴이에요. 스테틴은 저희가 이제 쓴 지가 벌써 한 20몇 년이 되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좋은 게 나와서 상수도에서 이 스테틴을 갖다가 이게 풀어서 모든 국민들이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데이터들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게 다 PDR에 등재가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10년을 넘고 써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 역시 보면 역시나 항생제나 아스피린과 같이 이 케미컬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10년 전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고가의 약을 쓰는데 당뇨가 생긴다라는 게 사실은 참 우리에게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스테틴을 쓰면은 이 스테틴을 사용하지 않는 자에 비해서 당뇨 위험이 46%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무력감, 뇌출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퍼센티지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있기에 이것을 이제 이 설명서에 보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기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스테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느냐 하면, 이 아세틸코에에서 이제 콜레스테롤 나오기 전에 HMG-CoA라는 효소가 있는데 저것을 완벽하게 완전히 저거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 위 상위 레벨에서 제어를 하니까 그 밑에 이제 그 스ኳ알렛 밑이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그 위에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형제들처럼 옆에 붙어 있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코엔자임 Q10이라는 게 이제 저것도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것이 조효소인데 저것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 저것이 이제 많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ATP를 많이 못 만들어내니까 인슐린이 이제 적게 나오더라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기전의 가설이 있지만 코엔자임 Q10이 떨어짐으로써 오는 이제 당뇨 유발한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예 스테틴에다가 이제
코엔자임 Q10을 이제 코팅해서 같이 원타블렛으로 나오는 이제 제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틴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지만 혈당 조절 물질, 합성 물질을 떨어뜨리고 인슐린 분비를 떨어뜨려서 당뇨병을 유발을 하는 이제 경우가 있기에 참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근육 경련, 전신세약, 그리고 이제 보행 문제, 뭐 이런 저림, 근육 연축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일을 스테틴을 사용하면 코엔자임 Q10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49% 떨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콜레스테롤 조절할 때는 코엔자임 Q10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콜레스테롤 관리 및 혈당 관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슬기로운 고지혈증 혈당 관리해서 이 천연의 어떤 물질로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귀리 식이섬유, 폴리코사놀, 그리고 이제 파이토스테롤, 국화꽃 추출물, 코큐텐, 그리고 오메가3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남자는 25g, 여자는 한 20g을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어떤 코리아 식단이 식이섬유가 많다고는 하나, 해보면은 한 10g에서 한 12g 밖에는 안 돼서 한 절반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젊은이들은 이 육류 위주의 식습관과 인스턴트를 많이 먹고, 그리고 정제된, 많이 이제 깎여져 있는 정제된 밀가루나 쌀을 갖다가 이제 복용을 하니까 식이섬유 섭취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적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귀리 식이섬유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식이섬유 중에서는 이제 귀리 식이섬유가 있는데, 귀리 식이섬유를 이제 우리가 액상으로 만들어 이제 분말로 되어 있는 것을 물에다 타서 액상으로 만들어서 식사 한 10분이나 15분 전에 먹게 되면 배가 이제 조금 포만감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게 되고, 또 걔네들이 이제 우리가 소장 쪽으로 내려가는데 위 바로 밑이 십이지장이고, 십이지장 밑이 공장이고, 그 다음에 회장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영양소, 콜레스테롤이나 당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공장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공장 쪽으로 이제 가서 얘네가 식이섬유 기다리고 있다가 콜레스테롤 음식과 같은 이런 지방 식사를 먹게 되면 단접산이 이제 분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장에서 이미 얘네가 이제 식이섬유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단접산이 분비가 되면 많은 양을 마치 촉성루 위에서 농개가 이제 외장을 탁 안고 난강으로 뛰어들듯이 변으로 탁 이렇게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담즙산을 배출을 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런 효과를 하는 것이 귀리 식이섬유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 그림에서 쭉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폴리코사놀 사탕수수 추출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거 설명하려고 제가 어려운 효소 이름을 여러 번 검명을 했습니다. 그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효소가 이제 HMG-CoA 환원 효소인데, 이것을 갖다가 스테틴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걸 저해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패스웨이도 같이 차단함으로써 이제 엔자임 코큐텐 같은 것을 이제 차단해서 생성을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대로 이제 저하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상승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폴리코사놀은 그 나쁜 콜레스테롤도 없애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의 활성화를 이제 해서 증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혹시라도 이제 의학자들이 들어보시면 왜 이제 이렇게 폴리코사놀이 그게 되느냐면, 이제 이거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이게 CETP라는 이제 이 효소가 있는데, 요것을 억제를 하면은 이게 보면 항상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 그것을 이제 조율하는 것이 CETP라는 이제 효소인데, 저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이게 이제 그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을 폴리코사놀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화꽃 추출물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이섬유에 의해서 이 담즙산을 끌고 이제 변으로 이제 끌고 가면 우리 몸은 항상 보유해야 될 이 호르몬이나 이런 게 이제 필수 물질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경제로 보면 달러 보유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IMF에 안 오듯이 이 원래는 담즙산이 재흡수가 되는데 식이섬유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변으로 이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일정량의 담즙산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담즙산의 그 원료가 주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 콜레스테롤에서 담즙산을 만드는 이 과정의 효소가 7알파 가수분해 효소인데 이것을 대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촉진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이제 국화꽃 추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토스테롤에서 식물스테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동물성 그 콜레스테롤을 먹게 되면 거의 다가 이제 공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식물 스테롤과 동물 콜레스테롤이 이게 화학 구조식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 수용체를 경쟁적 억제 관계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미 먼저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동물 콜레스테롤이 뒤에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적게 이제 흡수가 되면서 흡수 지연 내지는 흡수가 적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식물 스테롤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던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몸은 이렇게 이제 이 식사를 하게 되면 담즙산이 이제 음식과 이제 hợp착을 하게 되는데 식이섬유가 담즙산을 hợp착을 해서 마치 이제 농계가 이제 식이섬유라고 하고 외장을 이제 담즙산이라고 하면 농계가 이제 담즙산 외장을 딱 자기가 안고 난강으로 쭉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변으로서 끌고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아까 파이토스테롤, 식물스테롤이 이미 이제 식사 전에 와서 딱 자리를 차고 있으니까 동물 스테롤이 이제 적게 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적 흡수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비유를 드렸죠. 우리가 달러는 항상 보유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야만 이제 IMF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담즙산을 일정 부분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담즙산은 주로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주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에서 담즙산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이제 그 국화꽃 효과가 이제 7알파 효소를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대사 과정을 촉진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폴리코사놀이 이제 생합성 HMG 코에이 리덕테이즈라는 그 효소를 이제 억제해서 이 생합성을 억제한다. 이렇게 해서 이 식이섬유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6년 동안 43,000명을 임상 실험 결과 8주 임상 결과가 LDL 콜레스테롤 31%, HDL 콜레스테롤이 29%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스테틴이나 지금 화학제로서는 이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은 잘 떨어지는데 좋은 HDL 콜레스테롤 올리는 이런 실험이나 이런 임상 시험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엔자임 Q10의 기능을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체내 에너지 생성을 촉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ATP가 여러 가지 이제 베타 세포에도 쓰고 그래서 인슐린 만드는 데 쓰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제 이게 스테틴에 의해서 생성이 억제가 되면은 이 당뇨가 유발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제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데는 이 콜레스테롤의 어떤 축적된 양과 그리고 이제 이 염증 반응이 같이 이제 있는 그 산화 작용에 의해서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심장 근육의 움직임을 돕는 효과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은 오메가3로서 이제 중성지방을 이제 이걸 중성지방체를 그걸 우리가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어셈블리 자체를 태우는 효과가 이제 그 간의 세포에서 하는 게 이제 오메가3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PA와
DHA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 누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선정할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EPA와 DHA가 2대1의 비율로 함유량이 되었을 때 좋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EPA 그 효과가 중성지방 감소하는데 탁월하고 혈소판 응집 억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혈압 완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HA는 아까도 말씀드린 스테틴을 또 썼을 때 인지 기능이 이제 떨어졌을 때는 뇌인지 기능 개선을 이제 보충적으로 도와줄 수가 있고, 또한 우울증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메가3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가 PDR에는 어떻게 이제 이것이 연구가 되어 있는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PDR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85%에서 90%가 거의 다 케미컬 약재입니다. 그래서 그 약재에 들어있는 이제 내용들이고, 오늘 쭉 말씀드린 뭐 스테틴 이런 것들도 다 PDR에 등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10%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PDR에 들어있는 이제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근거 중심의 을 보면 이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연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 여러 바이타민을 투여한 군에서 LDL 콜레스테롤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리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호모시스테인이 어떻게 이제 감소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인데, 식이섬유와 여러 비타민을 투여했을 때 고지혈증 치료제를 줄일 수 있고 그 필요성을 줄일 수 있으며 부가적인 또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클리브랜드 클리닉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째 지금 거의 똑같이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 생활 습관 교정에서 질이 좋지 못한 포화지방산이나 트랜스지방산과 같은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를 먹게 하고 액상식이섬유를 먹어라, 그리고 체중 감량하라, 운동하라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당 관리가 왜 중요한가? 혈당 관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점진적으로 나이가 어린 젊은 30, 40대 연령층에서 당뇨주의보가 켜졌습니다. 뭐 최근 5년 동안 이 30대, 40대 당뇨가 20% 증가하는데, 특히나 지금과 같이 운동도 뭐 체육관에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기 위해서 너무나도 이전보다 더 잘 먹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당뇨 환자들이 급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뇨 환자에서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 감소와 합병증에 미치는 효과를 다이베티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당뇨 학회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당뇨 학회에서는 권장 1일 섭취량을 25에서 30g을 먹으라는데, 이렇게 이제 식이섬유를 복용했던 군에서는 이 식후 혈당 감소가 있었고, 그리고 고인슐린 혈중이 이제 개선이 되었으며 헤모글로빈 A1C가 1.4%가 감소되는데, 헤모글로빈 A1C 당화 혈색소 수치가 3개월 동안 보는 이 평균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4가 감소되는 것은 우리가 혈당을 이렇게 꼭 찍어서 했을 때 그 수치가 한 40 정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환산하면 그게 1.4%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식후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입에 넣어서 단맛을 내는 것을 이제 지수화한 것이 GI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GI 지수가 제로인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는 이제 탄수화물이지만 우리가 당 대사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는 GI 지수가 제로인 이것인데요. 영양소인데, 탄수화물의 급격한 혈중 흡수를 막아서 고혈당을 이제 제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높은 GI 지수 막 입에 넣으면은 단맛이 아주 나는 이런 것을 먹으면 인슐린이 이제 스파이크로 분비가 엄청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혈당이 떨어지는데, 인슐린은 그거보다는 적게 떨어지니까 저혈당 증세를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또 뒤에 또 이제 그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또 먹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드라큘라가 이렇게 피를 탁 빨고 나서 또 다른 사람 잡아먹을 게 없는가 하고 이렇게 보는, 그걸 이제 이 크레이빙이라는데, 보면은 이제 그 탄수화물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면 눈빛이 달라요. 그게 보면 먹고 나서 또 이제 단 걸 또 찾고 이러다 보니 과하게 이제 비만이 되면서 이제 정말 이제 확실한 당뇨 환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 전에
그 식이섬유를 복용한 군과 일반 식사를 했을 때 이렇게 혈당에 미치는 효과가 확연히 이렇게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 심혈관 질환에는 어떻게 이제 그 식이섬유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브리티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와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근경색 환자에서도 식이섬유가 생존율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보면은 일일 식이섬유, 섬유질 섭취량이 10g이 증가했을 때마다 사망률은 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이섬유질 섭취의 효과는 전신염증이 감소되고, LDL이 감소되고, 그리고 이제 지질 산화 과정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기능을 개선한다. 더 나아가 이제 장의 유익균 활동 환경을 개선한다. 뭐 요즘 우리가 많이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도 개선이 확실하게 있다. 이게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로서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논문들의 기초에 의해서 이제 나왔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내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건강을 지켜서 이 지옥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을 하루빨리 우리가 극복을 해서 이전처럼 정말 만나면 포옹도 정말 마음 놓고 할 수도 있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또 여행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